금리 인상과 지속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에 금리 인상이 되었죠. 이제 0.75%의 기준금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는 한은의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기가 지속적으로 회복세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면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초저금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 폭락 뭐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거나 예측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과 금리는 연관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공식처럼 딱 정해진 답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에 대한 경험, 그리고 투자, 그리고 사업, 뭐 컨설팅, 강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가 금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투자자들 또는 많은 사람들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0.25%가 올라가지만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나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이러한 단순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오른다고 우리나라가 똑같이 금리를 오른다? 이런 것들도 시차에 따른 적용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주택가격이 무조건 떨어진다? 이 논리도 맞지 않았습니다. 주택가격이 금리가 올랐고 고금리일 때도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시기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현재 금리를 오른다 또는 올랐다, 향후에 올릴 것이다, 이러한 것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주택을 사겠다, 안 사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그렇게 올바른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제 오늘 제 유튜브 댓글 중에도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분양받으신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 가격은 너무나 큰 폭으로 오르고 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오를 거라고 하고 하니까 자기가 돈이 별로 없는데 무리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성배 TV를 보고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는 2억 넘게 올랐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 집 한 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내 집 한 채는 리스크가 없다. 왜? 내가 살면 되기 때문에. 살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죠. 주택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말씀을 들어본다면 여러분들한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밥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가 지금 찢어질 것 같은데 100만 원짜리 스테이크가 온다고 해도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배가 찢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5만 원이 있어요. 배가 정말 너무나 고파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5만 원짜리 밥 한 공기를 판다는 거예요. 그 가격은 5만 원이라는 거예요. 밥 한 공기에. 너무나 비싸죠. 제가 최근에도 뭐 식당 휴게소에서 공깃밥을 하나 먹은 적이 있는데 1,000원이더라고요, 공깃밥이 아직도. 그런데 밥 한 공기에 만약에 5만 원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밥을 5만 원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배고프다고 사 먹겠습니까? 사 먹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5만 원이나 주고 공깃밥 한 공기를. 근데 내가 배가 정말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밥 한 공기를 5만 원에 만약에 판다면 일단은 그 밥 한 공기를 사서 먹고 내가 내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 한 공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는 좀 기다릴 거야. 아니면 나는 10km 더 걸어가가지고 밥 한 공기를 나는 1,000원에 사 먹을 거야.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먹는 게 맞죠. 배고플 때 먹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필요할 때 사는 거예요. 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떨어지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만약에 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는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주택 가격이 한 번도 비쌌다고 늘 느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싼 적은 없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그리고 저도 금리에 따라서 공부를 많이 하고 금리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짜고 해봤지만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또 1997년도 이후에 고금리가 됐을 때, 금리가 제가 투자를 했을 때 8%, 9%, 이렇게까지도 주고 이 금융에서 투자를 한 적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주택을 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에 투자를 하거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금리가 만약에 7%, 8%면 나는 그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만약에 7%에 내가 금리를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대출을 받았으면 나는 9%, 10%의 수익률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던 간에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된다는 단순한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금리 7%, 8%의 그 금리만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죠. 물론 두렵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주택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몇 퍼센트가 올랐습니까, 여러분? 한 5% 올랐습니까, 금리가? 한 7% 올랐어요? 0.25% 올랐을 뿐이에요. 물론 대출 금리는 그보다 더 오르겠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이제 대출 금리 올랐으니까 니네 다주택자들, 니네 무리해가지고 집 산 사람들, 이제 니네 대출 금리 이거 어떻게 갚을 건데?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무주택자 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다주택자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0.25% 올랐지 않습니까? 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0.25% 올랐으면 내가 월세 좀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세금 좀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더 나은 투자 수익을 올리거나 내가 하는 일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그걸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무주택자 분들이 그런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부동산은 두려움, 그리고 심리에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많은 재테크 마인드의 영상들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 두려움의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대출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40%, 50%, 60% 대출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9억 이상, 9억을 초과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죠. 대출이 많이 됐을 때도 두려워했어요, 그분들은. 70%, 80% 대출이 됐을 때도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갖고 귀를 닫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눈여겨보게 된 겁니다. 눈여겨봤는데 이제는 대출의 규제가 60%에서 50%로 줄고 40%로 줄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까는 내 집 마련 이제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조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최근에도 투자 물건들, 수익형 부동산 또는 오피스텔, 생활 숙박형 시설 이런 물건들의 경쟁률, 자체 보증을 통해 가지고 해주는 그런 물량들의 경쟁률은 수백 대 1, 수천 대 1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는 움츠려들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려고 할 때 누군가는 80%씩 70%씩 대출이 나오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70%, 80%의 대출이 나오는 그런 물량들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내 집 마련 한 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 집의 한 채의 기준을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 내 집의 한 채가 아파트라고 딱 특정 지어서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되면 좋고, 왜? 관리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좋고 건축 방식에서도 좀 틀립니다. 아파트는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시공사의 1군 건설 브랜드가 그 시공을 해가지고 건설을 하게 된다면 커뮤니티나 이런 강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내 집 마련 한 채로 두면 좋겠고, 더 좋은 것은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하면 더 베스트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구축의 아파트를 매매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청약을 통해서 사면 좋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청약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도 썼고, 그리고 다른 방법이 된다 하더라도 내 집 마련 한 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 내 집 마련의 한 채가 아파트라고 명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집 한 채가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집 한 채가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 집이라고 하는 이 한 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를 내가 뭘로 책정을 할 것이냐. 지금과 같이 만약에 대출의 규제가 강화되고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정말 더 억제해가지고 중도금 대출도 안 되면 다른 내 집 마련 한 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이 내 집 마련 한 채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무주택자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기회들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 분들은 여전히 주택수를 늘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지금 수백 대 1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그 이외의 부동산들도 많은 사람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대출의 규제가 되면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가 될 거예요. 이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저도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뭐를 지금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되냐면 내 집이라고 하는 한 채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대출의 규제가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인가,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이 어디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규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다면 내 수익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빠르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루라도 앞당기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20년 동안 제가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저도 부동산을 처음 해서 3년, 5년 정도 됐을 때는 금리라든가 부동산의 그런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공부하고 집중했었지만은 결국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라는 것을 제가 이제 터득하게 됐고, 그렇게 많은 리스크가 있는 것 중에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라면은 리스크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출의 규제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떠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돈이 없을 뿐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내가 돈이 없을 뿐이지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변에 돈을 많이 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고 그 현금을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을 뿐이지. 그리고 20, 30대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서울에 있는 아파트 수도권에 있는 10억이 넘는 중도금 대출 활용 안 하고 돈을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20, 30대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보이는 사람들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그냥 벌고 있어요, 20, 30대가.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또는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들을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본인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역시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내가 대출이 안 되면 대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에서 내 집에 부합한 형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주택자 분들은 좀 더 주택을 늘리거나 부동산을 늘리려고 해요, 지금. 정말 양극화가 점점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러면 내가 내 집이 없거나 대출의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많이 못하는 사람들은 전세를 살겠지만은 전세도 앞으로는 살지 못하게 될 거고 월세를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월세의 높은 금액을 주면서 내가 월급을 받으면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들이 거의 다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부를 잃은 사람들, 양극화에서 부동산을 많이 매입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올리면서 이거를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이루어질 거예요.
양극화 시대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리그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양극화의 아래 시장에서는 월세를 살면서 점점 월세가 올라가는 이 비용들을 지출하면서 사는 무서운 양극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집 한 채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집 한 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 집 한 채를 경험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대출의 벽을 넘게 되고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부동산을 더 매입하려고 하고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산을 늘린다는데 이게 불로소득입니까, 여러분? 불로소득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너무나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하려는 그런 정부의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 또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자금이 엄청 많아지고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신도시가 건설이 되게 되면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토라고 해가지고 그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다른 곳에 토지를 사거나 하는데 이런 토지 보상 금액들이 엄청나게 또 풀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3기 신도시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5곳의 신도시 이외에 지금 신도시를 더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발표를 했고 신도시급으로 이런 공공분양의 물량들, 이런 사전청약의 물량들, 이런 물량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그 토지 보상금들이 또 이제 시중의 자금으로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신 건데 지금 현재 부동산의 경험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단순한 그런 부분들, 보는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본다면 제가 찍는 영상들의 맥락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금리 또는 뭐 다른 부분들 이런 거 다 번외로 하고 결론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그리고 주택 공급의 수요가 많건 공급이 많건 결론적으로는 이 파생되는 그 파동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승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택 가격은 늘 비쌌다라는 거죠. 지금도 비쌌고 10년 전에도 비쌌고 20년 전에도 비쌌고 30년 전에도 비쌌고 늘 비쌌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느끼고 깨닫지 않으면 귀를 닫아버리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늘 귀를 닫았기 때문에 여전히 무주택자인 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도 돈이 많이 없는데 내 집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 채널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가 마이너스빚 1억 있다고 해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그리고 실행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늘 부를 이루고 있고 부동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00살이 되면 죽을 거예요. 저도 43살인데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살 만큼 살면 아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부유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기부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사회에 많이 환원을 하고 기부를 하진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아이들하고 사회에 기부도 하고 환원도 하면서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제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면서 정말 밥 3끼를 먹어가면서 정말 주어진 삶에만 최선을 다하면서 쫓기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유를 느끼면서 하늘도 한번 보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러도 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돈 중에서도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읽을 수 있다면 그런 자산들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버킷리스트 중에 제가 기부를 하고 싶은 금액이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금액을 제가 사회에 기부를 하면서 죽고 싶다는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늘 얘기하듯이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하면서 죽고 싶고 나중에는 이 버킷 리스트를 마지막에는 제가 이루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은 반드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이나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을 때 기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투자 물건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서도. 그리고 미분양되는 지방에 있는 물량들마저도 그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여러분들은 정작 무주택자인 분들은 대출의 규제가 축소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정작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투자 관련된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기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의 규제를 막아놓으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만약에 할 수 없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면 내가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늘렸던 방법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영상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영상을 제가 좀 찍었는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도 아마 찐팬분들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 찐팬분들이라면 지금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면은 그 외에 번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외에 내 집 마련의 하나의 방법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청약의 기회를 살리면서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투자에 대한, 투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 좀 믹스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도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런 부분들의 영상들도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추후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의 규제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청약의 기회를 살리면서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추후에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벽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떨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한 대로 희망을 가지고 늘 한 대로 지금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기회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